韓国には日韓請求権協定をはじめ、国と国との関係の根本に関わる約束を、まずはきちんと守ってほしい。連携すべき課題はしっかり連携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유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검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아베 총리의 검은 속내가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게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만지작하는 카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나라랑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서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소미아,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 두 나라가 서로의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각 앞글자만 따서 붙인 이름이 바로 지소미아고요. 우리말로 하면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보통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맺습니다만 지난 2016년 11월에 우리나라와 일본도 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당시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촛불 집회가 들불처럼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럼 양국은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까요? 이 공유하는 정보가 2급이나 3급 비밀이기 때문에 뭘 교환했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요. 무튼 양국이 같은 급의 정보를 교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요, 이 백두 금강정찰기로 수집한 감청 영상 정보는 물론이고요,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일본에 넘겨줍니다. 일본은요, 우리에겐 없는 정찰위성이나 우리보다 성능이 좋은 이지스함, 고성능 레이더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 잠수함과 미사일 기지, SLBM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양국이 공유한 군사정보는 25건 이상인데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도 양국은 정보를 공유했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도 정보가 오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부당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도 액션을 취해야겠죠. 그래서 일본한테 타격을 줘서 한 발 물러서게 하고 동시에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는 카드로 이 지소미아 파기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소미아가요, 협정을 체결한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에 따르면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하면요, 협정은 파기됩니다. 그럼 아무도 파기 의사를 안 밝힌다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지소미아를 즉각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때문에 언급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정치권에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된다, 파기해야 한다, 이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런데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는 8월 24일이요, 이 협정이 만료되기 90일 전인데 이때까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민 의견도 찬반으로 갈리거든요. 이 지소미아 파기에 찬성하는 국민이 47.7%로 이 반대보다 약간 더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전문가 두 분 연결해 볼게요.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찬성이 반대보다 확실히 앞서는데요. 이 지소미아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당장의 군사적 파기하더라도 위협이 없고요. 일본이 한국이 한미일 관계를 깨뜨렸다는 그 프레임에 빠지지 않는다면 파기에도 저는 찬성합니다. 박사님, 여론조사 결과랑 박사님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그러네요. 국민들께서는 지금 한일 관계 때문에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유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소미아를 지금 단계에서 파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지소미아 파기가 정말로 효력이 있겠느냐는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일본에 타격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일본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저는 미국을 압박시키고 일본을 압박시키는 의미에서 지소미아 폐기 카드는 저는 여전히 압력 수단으로서 유효하다고 보고요. 북한 위협에 대한 정보 교류가 차단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그 피해는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소미아 깨졌다고 일본이 아파하질 않아요. 이것이 깨진다고 해서 당장의 한미 관계나 한미일 군사협력이 깨지는 정도로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지소미아를 우리가 폐기하면
한미일 관계를 파국으로 가게 되고 그 책임이 온전히 한국에게 온다는 것은 사실 지나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그럼 일본은 땡큐 한국 그러고서는 미국에게 봐라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또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아군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소미아 당사자는 한국과 일본이지만요. 사실 이 협정 체결 과정에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미국은요, 이 한국 전쟁 이후로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한미일 삼각축을 꾸리려 해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군사 팽창을 막으려면 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공고히 하는 게 필수적이니까요. 그래서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일 관계를 깨트리는 진범이 누구냐, 이 책임론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중요한 겁니다. 일본이 이 관계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다. 이거를 지소미아 파기와 연결시킬 수 있다면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겠고요. 만일 이게 어렵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죠. 한일 관계가 크게 훼손된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계산기를 잘 두드려 봐야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답을 찾을 겁니다.